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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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혹시 저 밑에 아니 뭘? 뭐라고? 저 밑에 못 쓰나요? 아 여기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뭐 몇 마디 쓸 수는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어. 자, 여기에 내가 뭐 여기 아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근데 왜 이러지? 6, 6, 6. 왜 이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열. 1, 2, 3, 4, 5, 6, 6. 가만히 있어봐. 10.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여기구나. 여기. 여기구나.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오케이. 아이 좋아. 자, 어서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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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 그려. 준이 다 썼어요? 준이 대단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도 있습니까? 준이야 다 그랬어요? 아, 그런 거예요? 가희 여기 되게 귀여운 거 붙여놨는데요? 가희 닮았다. 그래, 영빈이 아까 게임은 이긴 거예요? 하다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게임은 누가 제일 잘해요? 영빈이 제일 잘해요? 멋져요? 좋아. 자, 그다음 가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실제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나오게 할 실제 실험, 당시 뭔 짓거리를 해서 나온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쪽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A하고 B가 섞인 채로 이상용액을 이뤘다고 칩시다. 이상용액. 무슨 용액? 이상용액. 그러니까 이상용액이니까 어쨌거나 A하고 B는 무슨 법칙은 따른다? 라우 법칙은 따른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P0, 이 P0는 지금 very high pressure, 아주 고압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지금 이 논리는 첫 번째 등온이에요. 등온. 온도가 일정한 과정 알겠죠?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서 이상용의 액체를 넣고 위에서 압력을 꽉 준 거야. 그죠? 꽉 준 거야. 그러면 아주 고압 조건이면 액체여도 증발할 수 있을까? 증발이 어려울까? 바로 아주 고압 조건이라 증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하고 있는 압력 P0가 아주 저압이다. 아주 고압이다. 알겠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액체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 놓은 A하고 B에 대한 몰 분율이 있을 거 아니야. 몰 분율. 그러면 그 몰 분율이 이때 뭐라고 써놨냐면 ZA라고 썼는데 이 ZA를 지금 저 그래프 상에 뭐 아무 때나 그려도 되는데 예를 들어 요 선상이 바로 ZA라고 해보자. ZA라고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뭐냐면 ZA는 액체 상태건 기체건 그냥 상태라고 합시다. 상태에 무관하게 실험 초기에 정해진 몰 분율, 요걸 ZA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증기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증기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때의 몰 분율은 이게 액체 상태냐 증기 상태냐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냥 액체가 됐건 증기가 됐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A하고 B의 질량 혹은 몰수
딱 결정된 처음에 몰 분율을 ZA라 하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실험 초기에 정해진 ZA 몰 분율 이것은 그럼 결국 실험 완결까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모든 그릇은 열린 그릇이겠어요? 당연히 닫힌 그릇이겠어요? 이 모든 그릇은 닫힌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상도표상 ZA를 표시하는 세로선 요것을 전문용어로 아이소플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딱히 번역은 없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등치선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등치선 요게 등치선이라는 얘기예요. 등치선 등치선 등은 같다는 얘기일 거고요. 선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 그런 선.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같은 선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위에서는 뭐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저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전체 물질의 몰 분율이 ZA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맨 처음 압력이 P0로 상당히 고압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그 P0가 어디쯤일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이 Y축은 P에 따라서 외부 압력, 내부 압력, 증기압 중 하나입니다. 내부 압력, 외부 압력, 증기 압력 중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는 외부 압력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내부 압력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증기압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Y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압력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은 상평형 상태의 논이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필요라는 게 뭔지를 또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어떨 때 이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할지 그냥 외부 압력이라고 할지 알겠어요? 그 구분을 이제 차근차근 배울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Y축에다가 이 P0는 사실 딱 봤을 때 외부 압력이에요, 내부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이지. 그 외부 압력을 지금 여기에다가 짠짠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3. 이제 관찰되는 상태를 등치선 위에 표시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액체는 파란 점으로, 기체는 빨간 점으로 표현을 해보죠.
내 눈에 액체가 보이면 파란 점을, 내 눈에 기체가 보이면 빨간 점을.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보자. 이런 식으로 억수로 고압으로 막 밟아 눌렀어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증발이 어렵다고 했죠. 그럼 내 눈에는 뭐만 내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액체로 보이겠죠. 그 액체라고 여기에 파란 점을 그려놓는 거예요. 파란 점을 그려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이 그래프의 뜻은 저렇게 A하고 B 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하고 B를 섞어서 이상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이상용액에다가 어떤 아주 고압 조건을 걸었더니 증발은 안 되고 액체로만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표시 되게 어려운 표시예요. 생각해보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저렇게 했다. 자, 이제 이 압력을 이제 점점 어떻게 보자. 압력을 점점 어떻게 보자. 압력을 점점 힘을 빼보자. 알겠죠? 힘을 빼보자. 그러면 힘을 점점 빼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꽉 누르고 있을 때는 증발이 안 되다가 꽉 누르다가 힘을 점점 빼기 시작하면 드디어 뭐가 될 수? 드디어 기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꽉 누르고 있다가 힘을 순차적으로 서서히 뺄 거 아니에요. 쓱 빼다가 드디어 기화가 착 시작되는 어떤 순간에 압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P1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P1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냐? 뿌르뿌르뿌르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P1입니다. 저기가 P1이다. 자,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P0와 P1 사이의 압력에서는, 자, 이 P1에서 힘을 빼가지고 외부 압력을 P1으로 힘을 뺐더니 드디어 기화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P0와 P1 사이의 압력에서는 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화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는 무슨 상태만 관찰이 됐겠어요? 계속 액체 상태만 관찰이 됐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으란 얘기예요. 뭐라고? 요 사회에서는 내 눈에 액체밖에 안 보여. 액체 계속 이렇게 점점점 액체를 찍는 거예요. 뭔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드디어 P1에서 드디어 내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지? 드디어 내 눈에 기체가 보이기 시작하지. 그러면 액체 남아있지. 액체 남아있는데 기체도 보이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보라색이요? 바로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을 다 찍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P1에서 나는 액체도 보았고 그리고 증기도 보았다 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액체도 보았고 증기도 보았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잘 봅시다. 이때는 드디어 기하를 시작한 상황이니까 기체가 많이 있겠어요? 기체가 극소량밖에 없겠어요? 기체가 극소량밖에 없겠죠. 기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은 누구랑 같을까요? ZA랑 같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준비해 놓은 A의 몰 분율이 ZA라고 했잖아요. 근데 증기로 날아간 게 거의 극소량이기 때문에
이때 A, 액체 상태 A에서의 몰 분율은 원래 처음에 준비해 놓은 몰 분율이랑 큰 차이가 없어야 될 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액체로 보이긴 하는데 그때 몰 분율이 XA1이다 라고 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액체를 어디에? 등치선 위에 여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액체가 있는데 그때의 몰 분율이 XA1이고 XA1은 여전히 ZA랑 같으니까 여전히 등치선 위에다가 액체가 보인다라고 쓰는 거예요. 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뿅 만들어진 증기, 에도 A의 몰 분율이 있겠죠.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충분히 뺐어요. 알겠죠? 힘을 충분히. 자, 이때 뭐 대신 이렇게 그냥 써볼까? 자, 이 자리에다가는 이때 증기는 극소량 있었다. 저 조상 기억하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압력을 약하게 하면 약할수록 드디어 증발은 잘 되는 거예요? 증발은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힘을 뺄수록 증발은 팍팍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압력을 드디어 확 줄여보자. 무슨 말이야? 확 줄여보자. 확 줄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많은 증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증기로 증발을 해 가면서 액체의 양은 당연히 늘었어요, 줄었어요? 액체가 줄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때도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이 있을 거고 증기 상태 A의 몰 분율이 있겠죠? 그럼 그걸 저기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외부 압력이 P2가 됐죠, P2. 그럼 그 P2가 예를 들어 이쯤이라고 해보자. 이쯤이라고 해보자. 그 P2일 때 내 눈에 뭐 보여요? 액체도 보이고 증기도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액체상에서 몰 분율은 얼마라고요? 액체상에서 몰 분율 얼마라고요? XA2. 그리고 그때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은 얼마라고요?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은 YA2.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꼭 P1하고 P2만 있나요? P1하고 P2 사이 압력은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나요? P1하고 P2 사이 압력은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죠. 그러면 꼭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와 요 사이에 연속적인 순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도 뭐가 있겠어요? 액체가 보여요. 증기가 보여요. 액체가 보여요. 증기가 보여요. 다 있겠어요? 다 없겠어요? 다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액체, 증기, 액체, 증기가 나타난다라고 점점점점점 찍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저 실험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건 아주 초고학력자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무슨 말 알겠어요? 내 눈에 액체가 보여요. 증기가 보여요. 라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측정했더니 몰 분율은 Y2였어요. 몰 분율이 X2였어요. 무슨 X2였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피스톤을 훅 잡아 끌어가지고 피스톤을 훨씬 저압 조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증기는 더더더더덕 많이 만들어지겠죠. 더더더더덕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더더더더덕 많이 만들어진 만큼 액체는 점점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액체가 점점점점점점 줄어들다가 액체가 점점점점점 줄어들다가 이 액체가 이제 어떻게? 거의 사라져버리기 직전. 무슨 말 알겠어요? 거의 사라져버리기 직전. 그래서 액체가 얼마나 남아있어? 극소량 남아있어. 하지만 여전히 액체도 보이고 증기가 보이는 거 맞지? 그럼 그걸 어디에 표시하느냐? 그것을 여기가 P3쯤에 해당하는 압력이야.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느냐? 극수량이긴 해도 여전히 액체가 극수량이긴 해도 여전히 액체가 남아 있어요. 극수량이긴 해도 액체가 남아 있고 대부분의 증기가 존재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저압 조건이 돼버리면 대부분 증기라며. 그럼 대부분 증기라면 이 YA3는 누구랑 똑같을까? ZA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 아이소플러스 위에다가 증기가 존재하고 그때의 몰 분율 YA3를 여기 딱 쓰는 거야.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써놓은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은 뭐야? XA3. 여기가 XA3라고 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아주 고압 조건에서 액체 상태 몰 분율은 ZA랑 같았다가 힘을 뺄수록 액체 상태 몰 분율이 ZA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증기 상태 몰 분율은 ZA랑 멀었다가 힘을 빼서 대부분 증기로 만들수록 얘가 점점 ZA 쪽으로 수렴해 들어오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P2와 P3 사이에서도 연속적인 압력 분포는 있겠지. 연속적으로 압력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액체가 보여요. 증기도 있어요. 뭐 액체가 보여요. 그때 증기도 나타나네요. 또 액체도 보여요. 증기가 나타났어요. 라고 계속 표시하는 거야. 너만 알겠죠? 알겠죠? 아까 여기서는 증기가 극소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액체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거꾸로 여기서는 액체가 극소량이고 여기서는 증기가 대부분이죠. 이해하셨죠? 그치, 이해했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힘을 완전 빼버린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러면 압력을 계속 감소하다가 P4가 됐다. 이거는 매우 저압 조건. 그럼 그게 어디쯤인 거냐? 예를 들어 대략 뭐 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P4.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압 조건에서는 잘 봐요. 액체가 있어요? 전부 증기에?
액체가 있어요? 전부 증기예요? 전부 증기죠. 여기다가 전부 증기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써놓은 증기 상태에서의 A의 몰 분율은 당연히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요? ZA랑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3번 상태에서의 증기의 몰 분율이기도 하고 4번 상태에서의 증기압 뭐냐면 성분의 몰 분율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까 X축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Y축을. 필요에 따라 외부 압력일 수도 있고 내부 압력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증기압일 수도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X축은 필요에 따라 XA, YA, ZA 중 하나인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필요할 때 X축이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이고요. 증기 몰 분율이고요. 전체 몰 분율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됐다. 됐죠? 다 썼어요? 다 썼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러면 파란색 점의 의미가 뭐예요? 파란색 점의 의미. 액체라고 했죠. 빨간색 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체라고 했죠. 그러면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동시에 찍히는 상황은 상태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측정이라고 하는 건 불연속적인 점들을 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촘촘 측정하면 우리는 사실 측정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용액이에요? 지금 이건 이상용액이죠. 이상용액이니까 위에 그려놓은 실험 결과를 설명해주는 보조선 아까 얘기했던 몇 차 함수? 1차 함수일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상용액이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그려놓은 곡선은 아까 설명했던 무슨 함수란 얘기예요? 그 유리함수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에 대해서 저런 종류의 실험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종이에다가 밑에다가 동전 놓고 연필로 삭삭삭삭 긁어본 적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그림이 싹 뜨죠?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이제 요렇게 한 세트의 실험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B커를 비우고 A하고 B의 조성을 새롭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0.6을 실험을 했는데 다시 섞어가지고는 A에 대해서 전체 몰 분율 0.5로 실험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소플레스를 이제 새로 정하는 거예요. 새로 정하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소플레스가 지금 0.6 정도인데 0부터 1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그림을 다 그려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지금 이 실험 결과에서는 흰 선은 실험 결과로 나와요? 실험 결과로 안 나와요? 흰 선은 실험 결과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설명을 해서 보조선을 넣어둔 거지. 지금 저 아이소플레스 상에서는 실험을 했을 경우 요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실험을 했을 때 요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아이소플레스를 옮겨 실험을 하면 좀 더 그려지겠죠.
좀 더 그려지겠지. 이쪽으로 옮기면 좀 더 그려지겠지. 좀 더 그려지겠지. 이 아이소플랫을 여기서 쫙 스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다 나오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게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의 의미예요.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건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A. 오라고 하면 되나? 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 아, 5.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초기의 아이소플랫을 옮겨가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결과에서 액체 증기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 이 직선 위로는 빨간 점이 찍히겠어요? 파란 점만 찍히겠어요? 이 직선 위로는. 자, 지금 빨간 점 찍혔어요? 파란 점만 찍혔어요? 파란 점만 찍혀 있잖아요. 파란 점의 뜻이 뭐였는데요? 액체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곡선의 유리함수 밑쪽은 빨간 점만 찍혀요? 파란 점도 찍힐 수 있어요. 무조건 빨간 점만 찍히지. 빨간 점의 뜻이 뭔데요? 귀체만 보인다 였잖아요. 그걸 아이소플랫을 0에서 1까지 하면서 실험을 쫙 하면 이 직선 위는 다 파란 점이 찍히는 거예요. 곡선 아래쪽에는 다 빨간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식은 아까 얘기했던 P는 GYA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 P는 FXA인 거예요. 왜? 얘가 무슨 용액이니까? 이상용액이니까.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아마 학교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고 선생님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당최 이 말을 이해했다는 건 난 이해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학교 선생 머릿속에 이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그냥 학교 선생 머릿속에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요. 받아들인 여러분은 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뭔가 되게 명쾌하죠? 명쾌하죠? 네. 저 곡선에서 등지선이랑 저거 FXA의 교점 P1 바로 되는 거랑 밑에서 다시 등치선하고 그 다음 등지선이랑 FXA 요거 저 교점아 이제 기화되기 시작하는 요거 그거잖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고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고 그냥 P1 지금 이거잖아요. P1이 이건데 이거를 가지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다를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증기에서의 몰 분율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구했더니 Y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증기가 보이는데 그때 몰 분율이 Y1이었으니까 여기 점을 찍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설명을 위해서 보조선을 그린 건데 원래는 지금 보조선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보조선이 없어. 없다고. 보조선 없어요. 그냥 자, 처음에 아이소플래스는 정할 수 있죠. 내가 정한 거니까요. 그럼 그때 액체 상태의 몰 분율 이거랑 똑같겠지. 액체가 있으면 똑같겠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증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증기가 극소량이네? 그럼 액체 상태 몰 분율이 얘랑 똑같겠지. 여기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펴보니까는 증기 상태 몰 분율도 한번 측정을 해볼까? 측정했더니 Y3였어. 그러면 몰 분율이 YA1이 되는 이 위치에 기체라고 찍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걸 그냥 찍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원래 실험을 하면 여긴 보조선이 없어요. 보조선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한 그리고 이 실험을 이제 등치선을 옮아가면서 동전 밑에 종이 밑에 놓고 그리듯이 나머지 것들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다음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이상용액이었지. 이상용액이니까 라우레 법칙을 만족했겠구나.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함수가 있을까? 라우레 법칙으로 찾아보니 알고 봤더니 직선이었구나. 요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함수가 있을까? 라우레 법칙 적용해 보니 분수였구나.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알겠죠? 자, 적었어요? 이거.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6. 순 물질의 증기압. 순물질의 증기압은 등온 조건에서 오직 하나입니다. 순물질의 증기압은 등온 조건에서 오직 하나입니다. 자, 저 말씀 아시겠어요? 저 얘기 알겠어요? 8번? 자, 썼어요?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그래프상에서 순물질이라고 하면 어디하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하고 여기요. 알겠죠? 여기 또 써놨네. 이거는 퓨어 B. 요거는 퓨어 A. 자, 증기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증기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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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뭐냐면 액체와 증기의 공존이에요.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할 때의 압력이 증기압이에요. 알겠죠?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할 때의 압력이 증기압이에요. 알겠죠? 그렇다면 잘 봐요. 순물질이 어디야? 순물질이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B의 경우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B의 경우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 조건이 어디냐고요? 여기잖아. 요거보다 압력이 더 커 무조건 뭐로 존재하는 거야? 액체인 거야.
여기보다 압력이 저압이면 무조건 증기로 존재하는 거야. 그게 순물질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이 뭐야? 우리가 계속 썼던 PB 백설표인 거야.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순물질 A의 경우는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 게 오직 어디서야? 기체도 나타났다가 액체도 나타났다가 하는 유일한 순간. 여기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것보다 고압이면 무조건 증기야. 이것보다 저압이면 무조건 이것보다 고압이면 무조건 액체야. 저압이면 무조건 증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 유일한 순간인 거지.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PA 백설표라고 하나? 그리고 지금 편의상 B보다는 A가 더 휘발성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물질은 증기압이 오직 하나예요. 알겠죠? 순물질은 증기압이 오직 하나예요. 알겠죠? 그런데 혼합물은 혼합물의 증기압은 등온 조건에서 어떤 압력 영역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다른 말로 쓰면 여러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증기압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증기압의 핵심. 증기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액체와 증기의 공존이라고 했죠. 이거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아니에요? 증기압이라고요. 왜? 공존하니까요. 이거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아니에요? 증기압이라고요. 왜? 공존하니까요. 이거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아니에요? 증기압이라고요. 왜? 공존하니까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이건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아니에요? 얘는 증기압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 액체만 있잖아요. 알겠죠? 얘는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아니에요?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아니에요? 얘는 증기라기보단 온리 기체라고 해야겠군. 이건 역시 증기압 아니에요. 왜 증기압 아니에요? 기체만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이 그래프상에서 시된 아이소플래스의 증기압 구간은 어딘 거예요? 여기서도 이 아이소플래스에서 증기압 구간은 어딘 거예요? P1에서 P2까지인 거예요. 요까지가 다 증기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순물질은 증기압이 하나인데 혼합물은 증기압이 다양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좋아. 됐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Y축이 뭐라고 했죠? Y축이? 필요할 때는 외부 압력, 필요할 때는 내부 압력, 필요할 때는 증기압.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요 아이소플래스에서는 요 위쪽 압력은 무슨 압력일 뿐인 거야, 그냥 외부 압력인 거야. 내부 압력일 수도 있지. 위쪽은 액체상의 내부 압력이거나 그냥 외부 압력이거나. P3 아래쪽은 증기상의 내부 압력이거나 기체 내부 압력이거나 아니면 외부 압력이거나. 그런데 P1에서 P3는 뭐란 얘기예요? 외부 압력이면서 내부 압력이면서 증기압이기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필요에 따라 이 압력이 외부 압력일 수도 있고 내부 압력일 수도 있고 증기압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알아서 잘 해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순물질에서는
요거 증기압이야? 아니야. 외부 압력이거나 내부 압력인 거야. 알겠죠? 요거 증기압이야? 아니야. 내부 압력이나 외부 압력인 거야. 이거 증기압이야? 이건 증기압이고 내부 압력일 수도 있고 외부 압력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그림의 의미라는 거지. 알겠죠? 됐죠? 자, 다 썼어요? 다 썼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지운다. 지울게요. 8. 타일라인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아마 여러분 학교 저기 묶음선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뭐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호답 용액에서 증기압이 정의되는 구간. 그럼 어디라는 얘기야? 증기압이 정의되는 구간. 요거. 그러니까 제시된 아이소플레스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기압이 정의되는 구간이죠. 용액에서 증기압이 정의되는 구간에서 XA와 YA를 연결한 가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요거 혹은 요거 이런 걸 타이라인이라고 한다. 알겠죠? 증기압이 정의되는 구간에서 액체 상태의 몰 분율과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을 연결한 거. 액체 상태의 몰 분율과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을 연결한 거. 액체 상태의 몰 분율과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을 연결한 거. 알겠죠? 요걸 타일라인이라고 한 거. 알겠죠? 뭐 이런 거 그릴 수도 없지만 뭐 이런 건 타일라인이야? 이런 건 아니지. 왜 여기는 액체만 존재하잖아.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 이런 데서는 타일라인 안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타일라인이야? 아니야. 이건 기체만 존재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타일라인이 있으려면 타일라인은 반드시 액체와 증기의 공존. 알겠죠? 액체와 증기의 공존. 을 생각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잘 봐요. 이때 레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볼룰. 자, 레볼룰은 뭐냐면 레볼룰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 액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 액체 상태 물질의 총 몰수. 액체 상태 물질의 총 몰수를 N 리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액체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리퀴드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액체 상태에 있는 A의 몰수, 뭐 액체 상태에 있는 B의 몰수,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액체 상태에서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액체 상태 A에 있는 몰수, 액체 상태 B에 있는 몰수 더한 게 액체 상태 물질의 총 몰수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이때 증기 상태 물질의
총 몰수는 NG라고 하죠. G는 gas. G는 gas.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시스템 전체에서 성분 A만의 몰수,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게 간단한 더하기 빼기인데 N 리퀴드 N 가스 ZA N 리퀴드 XA N 가스 YA.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뭐냐면 액체 상태 물질의 몰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A만의 몰 분율을 곱하면 그게 A의 몰수겠죠. 증기 상태 총 몰수인데 거기도 A가 섞여 있으니까 증기 상태 A의 몰수를 다 곱하면은 이게 증기상에 존재하는 모든 A의 몰수겠죠. 그래서 쓰면 요거는 액체상 A 몰수가 될 거고요. 얘는 증기상 B 몰수가 되겠죠. 오! 그리고 L 더하기 NG는 이거는 물질 총 몰수가 되겠죠. 맞나요? 아, 네. 왜 증기상 B의 목수? 오, 실수. 아,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당연한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되지 않겠음? 네. 맞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해볼 수가 있냐면 NL 묻고 ZA 빼기 XA 는 NG하고 넘겨서 YA 빼기 ZA. 맞나? 됐죠? 그렇다면 이때 NL 대 NG는 YA 빼기 ZA 그 다음에 ZA 빼기 XA. 맞아요? 네. 저렇게 되겠죠? 그럼 뭔 저런 계산하나? 쉽겠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타일 라인을 아이소플래스로 자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G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L에 해당합니다. 아이소플래스가 있고 타이라인 있잖아요. 그럼 타이라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걸 선생님이 이런 걸 안지도 모르겠는데 타이라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타이라인을 아이소플래스가 자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타이라인을 아이소플래스가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뭐예요? ZA 빼기 XA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ZA 빼기 XA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게 누구의 비냐면 증기상 물질 몰수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증기상 물질 몰수. 그리고 타일 라인을 아이소플래스로 자를 때 Y를 Z로 뺀 거. Y Z로 뺀 게 어디냐면 여기 있지. Y를 Z로 뺀 거. 여기 있지. 그게 누구의 비율이냐? 액체상 물질의 몰수의 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그럼 여기는 타일 라인을 아이소플래스가 몇 대 몇으로 잘라? 자, 타일 라인을
아이소플러스가 지금은 한 6대4 정도로 자른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이 상태에서는 증기의 몰수가 많다는 얘기야? 액체의 몰수가 많단 말이야? 이때는 증기가 많단 말이야. 시각적으로 하겠어요? 그럼 이건 타일 라인을 아이소플러스가 몇 대 몇으로 잘랐어?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0대 1로 자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기가 거의 없다고. 알겠어요? 증기 거의 없다며. 증기 거의 없다고 0. 근데 요거는 타일 라인을 아이소플러스가 몇 대 몇으로 잘랐어? 아이소플러스를 타일 라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일 라인을 아이소플러스가 1대 0으로 자른 거 아니야? 그럼 0이면 누가 없어? 액체가 없다고. 액체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타일 라인이에요. 알겠어요? 타일 라인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레버룰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때 필요한 게 타일 라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5.2는 뭘까요? (5.2는) 뭘까요? 등 앞과정입니다. 자, 지금은 뭘 설명했죠? 등온으로 설명했죠. 왜? 등온으로 설명하면 수학적으로 편하거든요. 왜냐면 등온으로 설명하면 이건 1차 함수, 요건 분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절대 등온으로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등온으로 배워요. 알겠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등온으로 배우지만 절대 공학적으로 현장에서는 등온으로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정답. 이게 비싸요. 압력을 변화시키는 기기 장치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압력을 변화시키는 장비를 도입하는 산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압력을 어떻게 하고 고정하고. 자, 압력을 고정하는 건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왜? 우리 어디 사니까? 지구에 사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고정하고 이젠 뭘 변화시키겠어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건 비용이 훨씬 들어요. 그런데 온도를 변화시킬 때는 이 그래프가 초월함수로 바뀌어요. 그래프가 초월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먼저 가리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고 압력을 고정할 때는 초월함수가 되는데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패턴이 위아래가 뒤바뀌어요. 왜냐면 Y축이 온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는 고온일수록 기체가 될 거 아니야. 저온일수록 액체가 되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전체 그림은 이걸 텐데 이 두 개가 위아래가 완전 뒤집혀요. 뒤집히면서 직선이 아니라 초월함수 그래프로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초월함수, 지수함수로 바뀌고 얘도 지수함수로 바뀌는데 그 상태로 빨간과 파랑이 위아래로 확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가릴 때는 등온을 가리키는데 공장에서는 등압으로 구동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등압 과정에서의 그림이 냉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의 논리 과정은 강의를 넣어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등압 과정은 강의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스스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